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파트 디자인 예제 3번을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요 도면을 보면요. 자, 여기에 있는 모습이 이제 3차원 모델이 만들어진 모습인데요. 자, 이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섹션 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도면을 그릴 때 먼저 스케치를 해야 될 텐데요. 스케치를 할 때 이러한 호가 있죠, 그죠? 요 서클로 만들고, 그리고 여기도 작은 호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서클로 만들어서 탄젠셜 라인을 그어주고요, 그죠? 이렇게 그어주고, 그리고 트림으로 없애주고, 그리고 이 위치에 작은 서클, 그리고 이쪽에도 작은 서클을 해서 이제 먼저 위에 이제 겉에 있는 서클과 탄젠트 라인을 그린 후에 패딩을 해서 이런 모양을 만들고, 그리고 두 번째 조그만 그 서클과 큰 서클을 그려서 패딩을 통해서 뚫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이 부분은 이제 패딩이 아니라 포켓을 통해서, 그죠? 이 구멍을 뚫으면 될 거고요. 이 부분, 이 파여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파여 있는 부분도 사각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포켓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각형을 이용해서 포켓을 해서 이렇게 뚫어주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필렛과 엣지 필렛과 라운딩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완성된 3차원 파트를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큰 원 반경 20 그리고 반경 10짜리의 서클을 그리고 탄젠셜 라인을 긋는 스케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모양이 만들어질 텐데요. 자, 이런 모양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새 탭에서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똑같이. 자, 여기서 새로운 파트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새 탭을 누르고 플러스,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를 누르고 뉴 컨텐트 뉴 컨텐트를 누르면 여기서 이제 3D 파트가 있습니다. 3D 파트를 클릭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새로운 창이 났죠. 아까 이제 이미 그려져 있는 슬라이드가 있고, 이제 새로운 창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YZ 플레인에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YZ 플레인에 스케치를 해서, 자, 서클부터 그릴 텐데요. 반지름이 20인 서클을 그리겠습니다. 반지름이 적당한 위치에 서클을 그리고요. 그리고 컨스트레인트 반지름이 20, 그리고 서클을 하나 더 그리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당한 위치에 그리고 반경이 10이 되겠습니다. 컨스트레인트 10. 자, 이렇게 그린 후에 처음부터 원점에 찍지 말고 이렇게 임의의 위치에 그려놓고 이제 컨스트레인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컨스트레인트를 더블 클릭을 하고 원점, 중심점과 원점을 클릭하면 이 코인시던스 컨스트레인트가 있죠. 이걸 클릭하면은 이제 구속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작은 원의 중심점과 버티컬 액시스를 클릭을 해서 코인시던스를 주면은 이제 버티컬 라인에 구속이 되게 되고요. 자, 그리고 둘 사이의 간격은 30이 되겠습니다. 요 중심점과 요 중심점 사이에 높이를 30으로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후에 라인을 그을 텐데요. 자, 이 라인에 여기 라인이 있죠, 그죠? 라인이 있는 이 라인 그룹에
바이탄젠트 라인이라고 했습니다. 라인 중에서 infinite line, 바이탄젠트 라인, bisecting line, 뭐 line normal to curve, axis, 뭐 이 그룹에 바이탄젠트가 있습니다. 바이탄젠트를 클릭하고 탄젠셜 라인을 긋고 싶은 그 홀을 클릭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큰 원을 클릭을 하면은 탄젠셜한 라인이 이렇게 그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에도 두 개를 클릭을 함으로써 바이탄젠셜 라인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후에 도면에 따라서 트림을 해줄 겁니다. 트림을 해서 안에 있는 선들을 없애줄 텐데요. 퀵 트림을 더블 클릭하고 하나씩 클릭을 해주면 없어지게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앱 종료 해서 패딩을 하겠습니다. 패딩을 어디까지 하냐면은 두께가 두께가 28이군요. 28입니다. 두께가 패딩을 누르고 28을 하되 이제 중심에서 양쪽으로 퍼져나가게끔 패딩을 할 겁니다. 따라서 미러를 누르고 14씩 오른쪽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28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OK. 자,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쪽 면에서 스케치를 할 겁니다. 스케치는 그 기준 엑시스 평면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한 면에서도 스케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 면에 스케치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 클릭을 하면은 팝업 창에 스케치가 뜹니다. 요걸 클릭해도 되고 이제 요 밑에 걸 클릭을 해도 됩니다. 자, 여기서 서클을 그릴 텐데요. 서클 여기는 이제 요 원의 중심에서 서클을 그리고 요 위치에서 임의의 서클을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게 이제 아래쪽 서클이 반경 직경이 20이니까 반경은 10이네요. 그리고 위쪽 서클은 직경이 8입니다. 자, constraint 여기에 반경을 10으로 두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constraint를 직경이 8이니까 반경을 4로 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원은 여기 중심점을 기준으로 그렸기 때문에 구속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작은 원은 위치 구속이 안 됐습니다. 아직. 그래서 움직이죠. 그죠? 따라서 이 위치 구속을 하기 위해서 컨스트레인트를 누른 상태에서 서클을 클릭하고 두 번째로 요 호, 여기 있는 아까 그렸던 서클의 호죠. 요 호를 클릭을 해서 오른쪽 창에 있는 컨센트릭 원점을 중심으로 똑같은 중심 원을 가지게끔 하는 컨센트릭 컨스트레인트를 구속 조건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치 이 원과 이 작은 원의 원점을 일치시키는 그런 구속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위치가 구속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한 후에 다시 빠져나옵니다. 앱 종료 해서 이 스케치 된 것을 바탕으로 포켓을 하겠습니다. 포켓을 하는데 옵션으로 타입으로 이제 up to last, 그러니까 완전히 구멍을 뚫을 거니까 아마 길이를 설정하지 말고 up to last를 해서 OK를 하면 안 됐네요. 다시 자, 여기서 포켓을 해서 위치 포켓 할 것을 선택을 해주고요. 선택을 해주고 타입에 up to last를 하면은 이제 완전히 뚫어지니까 up to last를 해서 OK 하면은 완전히
뚫어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사각형을 통해서 여기 홈을 파낼 겁니다. 홈을 파내기 위해서 자, 이렇게 홈을 파낼 거죠. 따라서 이 평면에 스케치를 할 겁니다. 이 평면에 스케치 하고 사각형을 그릴 텐데요. 사각형에서 센터드 렉탱글을 클릭을 해서 여기 평행선을 중심으로 사각형을 그려주겠습니다. 그려주고 이 홈의 두께는 10이고요. 10 constraint에서 10이 되고요. 그리고 충분히 길게 해야 되니까 이걸 이렇게 제끼고 이거는 이쪽으로 이 정도로 해서 파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vertical line 수직선과 수직축과 거리가 17입니다. 17이네요. 따라서 constraint 요것과 요 vertical line 사이에 17 간격을 두고 그러면 되고요. 그리고 요 길이를 안 정했죠. 길이는 충분히 길게 하면 되니까 일단 constraint를 주겠습니다. 뭐 있는 그대로 하면 되겠죠. 이 정도면 충분히 기니까. 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요 평면에 요 그렸고요.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포켓팅을 하겠습니다. 자, 앱 종료하고 포켓을 해서 양쪽으로 보낼 겁니다. 자, up to last 해서 그런데 up to last를 하게 되면 이제 양쪽으로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요 타입을 다이멘션으로 고치고요. 그리고 양쪽으로 포켓을 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포켓 한 거리는 뭐 여기서 정해도 되지만 이제 정확한 길이로 하는 치수가 없다면은 뭐 이제 직접 마우스를 이렇게 잡아서 여기에 있는 구 모양을 잡아서 이렇게 당기면은 조절이 됩니다. 따라서 충분히 적당한 크기만큼 해서 이걸 잘라내겠다라는 겁니다. 파내겠다라는 거죠. 이 정도로 해서 OK 하면은 이렇게 홈이 파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도면에 보면은 이 부분과 이 부분에 R5라고 되어 있습니다. R5로 반경 5로 라운딩을 하라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쭉 슬라이딩을 해서 메뉴 바를 돌려보면 엣지 필렛이라고 했습니다. 엣지 필렛을 클릭하고 레이디어스 5로 하고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선을 이 부분과 이 부분을 OK 하면은 필렛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라운딩이 된 게 보이죠. 이렇게 필렛을 했고요. 자, 도면을 보겠습니다. 아까 이 필렛 한 부분이 지금 R5 반경 5 사이즈로 해서 필렛을 하라라는 표시가 있어서 필렛을 금방 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보면 C1 4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군데에 여기 이렇게 4를 C1 챔퍼를 하라는 뜻입니다. 네 군데에 챔퍼를 하라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메뉴에 엣지 필렛 옆에 챔퍼가 있습니다. 챔퍼를 클릭한 상태에서 C1이라는 의미는
챔퍼를 하되 45도 각도로 1mm로 하라라는 뜻입니다. 저 도면에 대한 기호들은 이제 그 현장에서 쓰는 기호들입니다. 따라서 이제 알면 좋지만 현재는 그냥 이제 시원히 저기 45도로 1mm를 깎아라 라는 뜻이구나 라고 그냥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챔퍼로 45도로 1mm를 깎아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깎냐면 네 군데 깎아라는 뜻이죠. 네 군데. 먼저 첫 번째 요 부분 잘못 이 면을 선택하면은 이제 면에 있는 모든 모서리가 선택이 됩니다. 따라서 면을 선택하면 안 되고 요 면을 선택해도 안 됩니다. 요 면을 선택하면 저 실린더에 있는 모든 모서리를 챔퍼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챔퍼를 하고자 하는 원만 클릭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 그리고 여기도 둘, 반대로 돌려서 셋, 넷 해서 OK를 누르면 이제 챔퍼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도면에 있는 3차원 파트를 다 만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도면에 있는 파트 예제 3번에 있는 도면을 이제 패딩과 포켓 그리고 필렛 그리고 챔퍼를 이용해서 예제 3번 도면을 만들어 봤습니다.